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백입니다. 저는 멜버른에 살고 있는 예비 아빠이자 예비 가장인 멜가장 한댐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의 첫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호주에서의 임신과 그리고 제가 임신 10주차까지 저희 와이프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첫 임신을 알게 된 게 6주차쯤이었어요. 저 와이프가 생리를 몇 주간 안 하길래 2주 정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테스트를 했고 확인을 했는데 임신이라고 떠서 두 줄이 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저희는 GP에 부킹을 해서 GP를 찾아갔습니다. GP는 아무데나 편한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처음 보게 될 GP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GP분을 만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원래 가시던 GP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GP를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면 여성분 그리고 조금 호주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신 임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여성분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음날 임신 확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GP 선생님을 찾아갔고요. 저희는 CT에 있는 걸 찾아가게 됐는데 크게 하는 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못 갔고 와이프 혼자서 가게 됐는데 와이프 혼자서 가서 약 한 30분 정도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소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서 임신이 떠서 임신이 맞다 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거의 확정처럼 받았고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안 좋게 들렸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고 갖게 되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갈 계획이어서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GP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제 GP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다가 referral letter GP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는 GP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주잖아요. 환자를 스페셜리스트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한테 같은 경우는 저희 CT에서 봤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지역은 에센던인데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해요. 퍼블릭 하스피털을 갈 거면 이 프라이빗일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는 퍼블릭을 선택했기 때문에 퍼블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크고 케이스가 많은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저희에게 어떤 병원을 갈 것인지 확실히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컨설테이션이 끝났고 이때 와이프가 처음 가서 바로 블러드 슬립이라는 걸 받았어요. 블러드 슬립이 뭐냐면 바로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이 피 검사할 수 있는 종이를 받아야지 또 한 번 GP를 들릴 필요가 없이 피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실 때 바로 피 검사 블러드 슬립을 받으셔서 다른 곳에서 블러드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음 GP와 면담을 한 후에 바로 다음날 저희는 블러드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약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때가 8주차? 7주차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같은 GP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게 됐어요. 이때 중요한 게 GP 선생님께서 어떤 성분이 저희 와이프의 몸에 필요하고 많고 한 걸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는 뭐 많이 먹어라, 뭐 많이 먹어라, 임산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무작정 따르는 것보단 그런 테스트를 확실히 거쳐서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가 과부한지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제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철분제를 먹고 있었는데 철분이 적당하다는 이제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그때부터 철분제를 끊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D랑 폴릭 애시드 한국말로 엽산이죠. 비타민 D랑 엽산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먹고 있고요. 병원에 저희가 첫 번째 갔을 때는 와이프 혼자서 갔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도 혼자 가게 되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꿀팁인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남편분들이 같이 가주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른 친구분이라도 같이 갈 수 있어서 동행을 해줄 수 있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이전 주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정하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와이프랑 여러 군데 알아보고 프라이빗 하스피털도 알아보고 퍼블릭도 알아보고 했는데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이 제 와이프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시티에서 오다 보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나마 저희 와이프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병원일 것 같아서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쪽에다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referral letter를 그쪽에서 주시면 그쪽에서 조만간 이제 편지가 온대요. 그럼 그거를 해서 그걸 작성해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알아서 컨택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갔을 때, 저번에 갔을 때 피검사 블러드 슬립 하나 봤었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가 저희가 8주차였는데 12주차에 이제 초음파 테스트랑 블러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때 하는 게 바로 First Trimester Combined Test Screening이라고 하는데, 이 combined, 뭐가 combined 되냐, 초음파와 블러드 테스트가 combined 돼서 First Trimester Combined Scanning 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희가 7주차에 갔을 때 이 블러드 슬립과 레퍼럴 레터를 한 번에 받아 놓으면 또 저희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가서 요 레퍼럴 레터들을 바로 다 받아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기형하는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모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그거는 돈이 조금 많이 들길래 300불? 400불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에서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거에 그 총 금액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에서 하려고 일단은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었어요. 저희가 두 번째 남자 GP를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저희가 블러드 슬립과 초음파 검사 테스트 슬립을 받아오라고 했었죠. 그때 그 블러드 검사를 10주에서 12주 정도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온 거를 블러드 테스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로얄 우먼스 하스피털에서 편지가 왔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3주 정도 걸려서 연락이 왔는데, 이때 편지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결제 방법이었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옵션 A, B, C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옵션이 호주인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옵션 B가 뭐 reciprocal rights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마 저기 호주랑 뭐 커먼웰스라고 해서 영국, 유럽 몇몇 국가들이 무슨 의료 협약 같은 걸 맺은 게 있어요. 그런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 혹은 애슐럼 시크들, 그게 이제 이 난민들을 경우에는 옵션 B에 포함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C에 해당을 했고, 저희같이 옵션 C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비디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보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케어도 없고 메디뱅크, 부파, 뭐 NIB 이런 보험이 없는, 프라이빗 헬스케어도 없는 친구들은 16,000불을 3번에 나눠서 내든지 15,000 얼마를 완납을 하든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야지만 이 병원에 갈 수 있다라는 편지를 받았었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병원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부파가 있었기 때문에 옵션 3에서 부파 일단은 서류를 적어서 보내고, 이때까지 저희가 6주차에서 10주차까지였고 총 GP를 4번 정도 받던 것 같아요. 총 GP를 4번 받고 2번의 블러드 테스트를 했어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금액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 두 남자 GP를 만났을 때는 long consultation이라고 해서 GP를 보더라도 short consultation과 long consultation이 있는데, long consultatio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70불씩 들었고, 처음 갔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한 번 더 했었잖아요. 그게 20불. 그래서 70 플러스 20. 거기다가 두 번 여성 GP를 만났을 때는 55불. 해서 270불이 나가게 되었고요. 블러드 테스트는 총 2번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 블러드 테스트가 133.5불,
그리고 두 번째가 135 이렇게 나왔고, 이때까지 저희가 들었던 금액은 총 538.50센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환급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GP에서 환급을 받았던 게 128.55불, 그리고 블러드 테스트를 저희가 두 번째 건 아직 환급을 못 받았는데 첫 번째 거에서 받았던 게 39.75불이었거든요. 40불 정도 받았죠. 10.25불이 임신 테스트기였나? 거기서 10.25불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급을 꽤 받았고, 저희가 총 낸 금액은 환급을 제외한 이날까지의, 나중에 블러드 테스트 두 번째 것까지 한 거 포함하면 조금 더 금액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총 359.95불, 약 360불을 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 금액을 상정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GP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병원에 어떤 블러드 테스트 센터를 가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